최근 한 인터넷 뉴스 기사의 제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젊은 꼰대가 더 힘들어. M과 G로 갈라져 싸우는 MZ 세대였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선두로 M세대에 해당하는 30, 40대 초반의 임원 승진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조직 내에 M세대를 담당하는 연령층이 리더가 되는 것에 비례해 이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은어, 젊은 꼰대와 이름하여 젠지, Z세대와의 직장 내 갈등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만 19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꼰대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84.6%는 직장 및 주변에 젊은 꼰대가 많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은 꼰대보다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꼰대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응답도 전체의 46.2%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우리 사회를 잠식한 세대론. 기존의 세대로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인 기성세대와 이 MZ세대 간 간극에 대해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살펴봐야 할 세대별 구간은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 넥스트 구간이죠. 조직의 리더로 진입 중인 M세대와 조직의 구성원으로 진입 중인 Z세대와의 관계의 특성. 젊은 꼰대지만 점꼰 소리 듣는 건 걱정되는 이 시대의 점꼰들을 위해, 맘 놓고 책 한 권 다 읽기엔 바쁘다 하는 점꼰님들을 위해 같은 점꼰인 제가 대신 읽고 전해드리는 북 리뷰입니다. 단 몇 분의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북 리뷰는 이몽택 작가의 2000년생이 온다입니다. Thank you.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 기업 조직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사례와 개인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십수년간 기업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제가 보고 듣는 일턴의 구체적인 현상들과 의견들이 이 책의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세대 간 특성을 다루는 일부의 학술지나 미디어 등이 원론적인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세대 간 선입견을 부추겼다면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작가의 흔적이 저는 보였어요. 또한 기존 세대 입장에서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대목에서 미리 이것들을 예상해 좀 더 세밀하게 구현하는 방식도 좋았습니다. 다만 많은 리더와 선배들이 궁금해할 How to,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솔루션은 여러 챕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는데요. 국내 기업의 구조적 특성과 조직 문화, 구성원의 정서적 특성을 모두 꿰뚫어 제시하기엔 다소 빈약한 사례와 메시지들이 아닌가. 무엇보다 저도 젊은 꼰대인지라 독자로서 가장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면서 끝까지 페이지를 넘겨왔다면 이 부분을 충족하기에는 아쉬움이 더 컸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책에서 자주 언급하는 주장처럼 새로운 세대와의 완벽한 소통보다 우선 그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차 구성은 총 4부로 연결됩니다. 1장에선 2000년대생의 사회 진출이 시작이 되는 요즘의 시대적 기업 상황과 2000년대생의 일과 회사 생활에 대한 관점의 속성을 다룹니다. 2장에선 이러한 2000년대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대와 세대의 유기적 관계를 언급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챕터는 3장과 4장입니다. 기업으로 진입하는 2000년대생의 세대적 특징 3가지와 세대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저자의 결론까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2000년대생의 세대적 특징엔 모두 이 접두어가 들어갑니다.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 저자는 이 3가지를 2000년대생의 세대적 특징으로 설명했는데요. 2000년대생의 세대적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초합리입니다. 영유아기부터 경험해온 디지털 문화는 이들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환경적 특성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이나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리를 택하고 손해를 보는 일은 피하려는 태도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죠.
기존 세대들이 이 심정주의, 복합 유연성이라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수용하는 세대인 것에 비해 이들은 원칙의 세상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세대인데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명확한 수치로 나눠서 보려는 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책 속 직관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합리와 초합리를 비교해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기존의 일명 엠빵 문화인 더치페이 방식을 합리라 한다면 그보다 더 세부적인 것이 초합리다. 술자리에서 나온 식사비를 다시 술값과 안주값으로 나눠 술을 먹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면 술값을 제외한 음식값에 대해서만 n분의 1을 하는 것이 2000년대생이 기존 세대와 또 다른 초합리적 특성이라 설명을 하는 것이죠. 2000년대생의 두 번째 특징 초개인은 이 세대의 탄생 즈음에 새롭게 시작이 된 대한민국 교육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바로 자존감 교육인데요. 정부 정책과 학교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2000년 초반을 시작으로 이들의 성장 과정은 가정과 사회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킵니다. 따라서 초개인이라는 특성의 키워드는 기존의 세대에서 흔히 생각하는 개인주의보다는 개인 보호주의를 말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아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같은 세대에게 공감하고 타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보호주의를 구분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2000년대생의 세 번째 특징은 초자율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든 반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더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내 삶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는 현대사회. 이러한 불확실성에서의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확실한 선택지에 집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그럴 수 없는 것을 사전에 판단하는 일종의 통제 가능성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율 세대가 선호하는 근무 제도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2000년대생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기존의 기업에 얽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짙은 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을 가진 초단기 노동 형식의 긱워커가 점점 더 확장하는 중이고 출퇴근과 또 근무 시간, 장소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기업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2000년대생의 세대적 특징으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2000년대생의 세대적 특징을 알아봤으니 이제의 결론은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사전적 정의로 주로 남의 사정을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라면 기존의 세대가 무조건적인 너그러운 수용까지는 할 필요 없다. 대신 이들을 제대로 알아가려는 마음으로서의 이해는 필요하다. 무엇이 그들과 같고 다른지를 구분하고 알아가기 위한 노력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겉과 속을 같게 하라. 기업들이 앞다투어 내놓는 대외적인 조직 문화 제도와 실제 조직의 내부의 상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이 다양해진 사회에서 조직의 제도는 구성원과 합의된 원칙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예컨대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대대적으로 선언을 했다. 실적 악화를 이유로 한순간에 제도를 폐지한 기업에서 결국 많은 직원들이 대거 퇴사했었던 사례. 관리자 리더십 평가 때만 되면 암묵적으로 구성원에게 강요하거나 엄포를 놓는 사례. 님자를 사용하는 수평적 호칭은 사용이 되지만 여전히 단단한 위계 질서는 놓지 못하는 기업 사례. 이러한 사례들은 원칙의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우리의 기업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존버하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젊은 꼰대들을 위한 북리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당신의 직장 생활에 필요한 선택지를 만들어 드렸기를 바라겠습니다. 초이스토리였습니다.